자, 첫 번째 대칭 이동인데 첫 번째는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점의 대칭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로 예를 들어서 할게. 자, 여기 현재 몇 콤마 몇이니 얘들아? 1 콤마 2죠. 요걸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축에 대칭 이동한 점하고 요걸 연결하면 당연히 직교가 돼야 되고 이르는 거리가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x좌표는 똑같이 얼마일까 얘들아? 1. y좌표만 부호가 어떻게 되죠? 시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안 어렵죠? 이해된 사람 끄떡끄떡 됐어요? 자,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좌표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좌표만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겠죠?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니? 시작. 마이너스 1 콤마 2. 안 어렵죠? 자,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다시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으로 오겠죠. 맞아요? 자, 아까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부호가 바뀌었었죠? y.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부호가 바뀌었었죠? x. 그러면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둘 다가 부호가 바뀌겠죠.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콤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그걸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불러보세요. 이제부터 니들이 요거 a, b입니다.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시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훌륭하십니다.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 보세요. 생각 좀 하고 시작. a, 마이너스 b.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시작. 마이너스 a, b. 자, 그러면 x축일 때는 그 반대로 y가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그럼 그 반대로 x가 부호가 바뀝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y 꼴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y 꼴 x 어떤 한 점을 잡았어요. 얘가 몇 콤마 몇이에요?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y축으로 수선의 발, 스발 내렸습니다. 요걸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와 얘를 연결한 게 y 꼴 x랑 직교하게 되고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아야겠죠. 까지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됐나요? 자, 간다.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쪽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여러분? x 좌표 똑같죠? 얼마가 되죠, 길이가? 1. 자, 이 길이는 y 좌표입니다. 얼마입니까? 3. 그러면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y 꼴 x라는 것은 요 각하고 요 각이 45도로 같아요. 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으니까 45도에서 이 동그라미를 뺀 요 x하고 여기도 45도에서 동그라미를 뺀 x는 서로 같겠죠. 까지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x축으로 수선에 발 내릴게. 그럼 보자. 방금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무슨 동이 될까? 이 각이 같잖아. 그러면 직각이잖아. 그럼 나머지 각도 같을 거 아니야? 두 놈은 뭔 동이 되죠? 합동이 되죠. 그 말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이해 안 된 사람 있네. 여기 직각이야. 이것도 직각이야. 근데 방금 이 두 각이 이렇게 xx로 같고 여기는 나머지 각도는 그럼 자동으로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 두 놈은 서로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럼 방금 이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1.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겠네? 1.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도 얼마가 돼? 3. 그럼 요거 몇 콤마 몇이죠? 몇 콤마 몇이죠? 3 콤마 1. 결론. x와 y가 자리만 바뀌어 있어요. 됐죠? 증명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론. 여기가 a, b가 되면 그놈을 y 꼴 x에 대해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y하고 x를 자리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대칭을 하면 몇 콤마 몇이다? b, a. 됐죠? 자, 지금부터 홀수건 쫙 푸세요.
그 뒤에도 옆에도 있습니다. 67페이지까지 있어요. 홀수법만 푸세요. 자, 68페이지로 갑니다. 자, 개념 24에 도형의 대칭이동. 자, 도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음함수 표현법으로 썼어요. 자, 첫 번째. 아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x, y 여기 위에 대표적인 점을 잡았다. 자, 그러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만 부호가 바뀌었었지 얘들아? y만 부호가 바뀌었었죠.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 여기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y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요놈을 x축에 대한이고 요번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 x, y는 누구만 부호가 바뀌죠, 여러분? x만 부호가 바뀌죠.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y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만 넣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얘가 이 식이에요. 자, 이제는 원점에 관해 대칭 이동 해보세요. 시작. x 대신에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자, 이번에는 y 꼴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아까 점 이동했을 때 x하고 y가 자리가 어떻게 됐었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네. 시작. y, x 이꼴 0. 됐죠? 자, 지금부터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 보여줄게요. 56번 보세요. 자, 56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쓰지 마세요. x축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었지? y. 자, y 대신 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y꼴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쪽에 다 곱해주세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오케이?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x. 집중해야 된다. 자, x를 부호로 바꿉니다.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얘를 정리합니다. 얘를 두 번 곱하면 부호가 뭐가 되죠? 플러스. 근데 앞에 마이너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자,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원점 한다. 자, 시작. 마이너스 y. 그 다음 x 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x 제곱. 또 x 자리에 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거 정리한 게 이거였었잖아. 이거 정리한 게 이거였었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시작. 뭐가 될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자, y 대신에 뭐 집어넣고? x.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y를 집어넣어준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부터 홀수번. 아, 근데 홀수번이 너무 많네. 그냥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자, 한 바퀴 돌 테니까 이해 잘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되면 질문. 이해됐어요? 원점이니까 x도 보호가 바뀌어요. 여기 x 대신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2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준 보호가 이렇게 되니까 보호가 뭐가 돼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보세요. 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누가 보호가 바뀌어? x. 그럼 x가 보호가 바뀌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마이너스를 다 없앤 거야.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에 다시 원점에 관해 대칭 이동. 잘 안 되는 거 쓰면 질문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공부하면 잘하겠다 보니까 좀 성실하게 해. 응? 네. 성실하게 하면 잘할 것 같아. 오늘 점을 이동하는 거지. x축을 얼마만큼,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 그렇게 이동하면 대칭 이동하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 하나만 해볼게. 자, x축으로 1만큼이지. 그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부호 반대로 들어가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해. 마이너스 5y, 여기는 빼기 1이고 마이너스 15니까 16이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무슨 축 이동? x축. 그럼 뭐만 부호가 바뀌더라? y만 부호가 바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5y 이렇게 해서 답이 돼요. 오케이? 이제 해보세요. 잘 되십니까? 네. 응. 잘 되십니까? 벌써 끝났어? 다 하고 다시 짝수공 푸는 거지. 다 잘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70페이지 가볼까요? 자, 70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맨 나중에 설명할게요. 맨 나중에 71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거기 71페이지는 전체 다 별표. 이거 자체는 엄청 중요합니다. 뭐 학교 시험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공학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대칭 이동 동그라미.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길이의 합, 선분의 길이 최소.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대칭을 이용한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최대는 안 묻고요. 거의 다 최소만 묻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걸 내가 먼저 예를 들어줄 건데, 자, 우선 요렇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이 점은 1,2입니다. 쓰지 마세요. 예를 든 거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5,3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 둘은 고정된 점, 이런 걸 저번 시간에 고정점, 고자 빼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다 같이 소리를 내세요. 무슨 점? 정점, 정해진 점입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점 하나가 X축 위를 움직입니다. 어떤 P라는 점이 X축 위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축 위의 움직이는 점, 축 위에 움직이는 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이라고 이 말을 써놓고 지금 니네들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 그죠? 이 그림 바로 밑에다가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걸 글자를 써놓으세요. 요걸. 축 위에 동점 P. 축 위에 동점 P가 존재하면 푸는 방법 미리 써놓을 건데 요걸로 해석을 하고 써놓을게요. 자, 요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요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실마리인데 이 실마리는 여기서 예를 든 걸로 설명하고 써드릴게요. 갑니다. AP라는 놈, 얘가 움직이는 점이다 얘들아. 그 다음 BP, 이제는 쓰는 게 아니에요.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뭘 물었냐면 AP랑 BP 거리를 더한 거예요.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를 더한 거, 요거의 미니멈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직관적으로 P점이 어디에 있을 때 이게 거리가 제일 짧을지를 우리는 알 수 없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거리가 어떨 때가 제일 짧은지. 그죠? 그래서 뭘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고? 대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법.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이동할게요.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요거 둘을 연결한 선분은 X축하고 반드시 직교하게 되고, 얘랑 얘를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습니다. 까지 이해되죠? 그럼 얘 둘은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까지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은요 누구랑 같아지냐면 AP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P 길이 대신에 누구의 길이로 대체하냐면 PB'로 대체하는 거예요. 길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끄떡끄떡 됐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의 최소를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럼 보세요. 이 점하고 얘를 연결하고 요거 연결한 게 최소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최소는 언제일까요? 바로 얘랑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휘지 않고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돼. 즉 P점이 1로 와서 이동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P를 이쪽에 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또 같아지니까 이렇게 같아짐으로 결론 요 두 놈의 길이의 합은 이게 일직선일 때의 길이랑 같아진다. 그럼 이때가 당연히 최소겠죠. 꺾이는 것보다는.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거예요. 이 둘을 더한 것보다는. 됐나요? 결론 요 놈은 누구보다 AP를 가운데로 생략하고 AB'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 자, 개념 26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념 26부분, 원래 그 뒷부분이 원장님 녹화가 있는데, 마이크 이슈 때문에 그 뒷부분이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여기서부터 쌤이 조금만 보강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드린 프린트 71페이지의 개념 26이고요. 개념 26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대칭이동을 이용해가지고, 개념 26은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래. 다시 대칭이동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의 어떤 거?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시를 통해서 바로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 XY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여기 있고요. 괜찮죠? B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P라는 친구가 있어. 한 여기쯤 이렇게 P가 있다고 쳐볼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너 A부터 P까지의 거리인 요만큼과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의 거리인 이만큼의 거리를 더했을 때 이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최소값이려면 도대체 P라는 친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니?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P라는 친구가 여기 있대. 우선 AP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니까 한번 우선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자고. 괜찮죠? 이번에는 P에서 B까지의 거리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이거 뜨르르기 안 되지? 어쨌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값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 우리 여기 만약 이런 식으로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A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B라는 친구를 좀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서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를 반사해서 볼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거울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B라는 친구가 이 거울에 정확히 어디? 이 거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거울 떨어진 만큼 밑으로 내려간 이 자리에 만약에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A가 이 거울을 통해서 본 B에까지의 거리인 이만큼은 A가 P라는 거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본 거울의 반대편에 있는 B'를 본 이 거리와 서로 어떻더라? 서로 같더라 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었어. 근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점까지의 어떤 거리 이거를 바로 일직선으로 이은 이만큼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다. A에서 B 다시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거리의 최소값이 결국에는 어디다? 여기에서 이 거리들을 더한 거의 길이의 최소값과 같다. 그러려면 P가 어디 써야 됐던 거야? P가 X축상에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했어야만 A에서 P까지의 거리에다가 P에서 B까지를 구한 요만큼의 길이가 최소값이 될 수 있었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은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문제통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밑에 있는 65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두 점 A가 있고요. A라는 친구는 0,3이 있대. B라는 친구는 어디 있대요? 4,1이 있구나. 이랬을 때 X축 위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여야 해. 그럼 우리 이 친구들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X축 좌표평면상에다가 A라는 친구는 몇 컴마면 0,3이니까 여기 있는 거겠네요. 그쵸? 여기가 A야. B라는 친구는 어디 있대? 4,1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겠네요. 근데 P라는 친구가 어디 위를 움직인데 문제를 보면은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대. P라는 친구가 뭐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야? A에서 P까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이은 이 거리들이 더했을 때 최소가 되게끔 하는 이 P는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니? 그리고 그때의 길이는 몇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이 P라는 친구가 이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A 혹은 B라는 친구를 이 P가 움직이고 있는 이 축의 반대편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다면은 여기에서는 B가 조금 만만하니까 B라는 친구를 대칭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B를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줍시다. 그러면은 B는 여기로 이동되겠네요. 얘랑 똑같은 건 아니까 B 다시라고 표현하자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무슨 좌표는 똑같아? 그렇죠? X좌표는 똑같아요. 하지만 Y좌표가 올라간 만큼 여기서 내려갔을 거기 때문에 여기의 Y좌표는 그냥 1이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괜찮죠?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B라는 친구가 이제 B 다시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여기로 대칭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뭐랑 똑같다고요? 이 거리 더하기 B 다시랑 P를 이은 이 거리랑 똑같다고요. 왜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은 거야. 왜냐면 요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어떤 삼각형이니까 서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죠. 왜 합동이에요? 이 길이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간 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 길이도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한 끼인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잖아. SA의 S로 합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 또한 역시 어떨 것이다. 서로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이려면 P는 어디 쓰면 되는 거야? 아하, A랑 B 다시를 이은 이 직선이 어디와 만나는 점? 그렇죠. X축과 만나는 여기가 바로 P가 위치하였을 때 AP 더하기 P B값의 길이가 B값의 거리가 최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P의 위치였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65번에 딸린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점 B를 X축에 대해서 이동시킨 B 다시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거네 요거. 그래서 B 다시의 좌표는 4, 그냥 1이 아니라 올라간 만큼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5에 딸린 밑에 문제 AP 더하기 P, B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뭘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요거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겠네요. 뭐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 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에요? 이만큼의 거리는 이만큼의 B-의 X좌표인 4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에요? B-의 Y좌표의 절대값인 1과 A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인 3을 더한 요만큼의 길이는 4네요. 구하고 보니까 1대 1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2다. 이렇게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길이의 최소값은 A에서 B-의 거리와 같으므로 요만큼의 거리의 최소값은 4루트 2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특강에서는 집합과 명제를 나갈 건데 그 전에 어디를 했었냐면요. 한 페이지 넘기면은 여기서 기본 핵심 유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바로 밑에 딸린 문제 하나씩만 풀 거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 넘겨서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72페이지 보시면 돼요. 72페이지. 여기에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A, 2B라는 친구가 있대. A, 2-B라는 친구가 있대. 이 친구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랬을 때 좌표가 뭐가 됐대? 2B-4, -6이 됐대요. 2B-4, 여기에서 6-A라는 친구가 됐대요.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Y는 X라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었을 때 여기서 A와 B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쉬운 문제지만 간단하게만 보면은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점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좀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2,1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제 뭐 할 거냐면요.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만큼 반대편에서도 쭉 나가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1,2다. 우리 특강 앞부분에 녹화된 부분 보시면은 이만큼의 삼각형과 요만큼의 삼각형이 어때야 되는 거니까 서로 합동이어야 된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2,1이 1,2가 됐다. 이렇게 보셨죠,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Y는 X에 대해서 점을 대칭이동시키면은 X좌표는 Y좌표로 가고 Y좌표는 X좌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요거래. 그러면 여기는 X좌표는 어디로 갔을 것이고 Y좌표로 갔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좌표는 여기는 X좌표로 갔을 거잖아. 우리가 각각에 대한 간단한 방정식만 풀어주시면은 1번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하지 않으실 거고
이번에는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여전히 72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EX 플러스 KY EX 플러스 KY 플러스 1은 0이라는 친구를 뭐 할 거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래. 오, 이것도 대칭이동할 거야.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가 됐대? 이 친구가 어떠한 새로운 방정식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근데 요게 어떻대? 처음에 나왔던 저 친구랑 똑같대. 오잉? 이거 무슨 말이지? 우리 점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도형을 갖다가 한번 Y는 X라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복습한 느낌으로 여기에 Y는 fx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보자고. 괜찮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 직선에 x좌표랑 y좌표로 이루어진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모은 거를 fxy, y라고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점을 잡아보자고. 여기를 x, y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을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각각의 점들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은 이 원래 도형 위에 있었던 x, y라는 점은 어디로 이동했을까? 그렇지, 이거는 그냥 점대칭하는 거잖아. y는 x에 대해서 아까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x좌표는 그쵸, y좌표로. 그 다음에 y좌표는 x좌표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새로운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 방정식은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정식에서 x자리에 있던 친구 대신에 y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y자리에 있던 친구 대신에 x를 넣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어떻게 쓸 수 있다? x 대신에 뭐 써주시면 되고, 그렇죠? y 값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 써주시면 된다고? x 대신 x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뭔데? EX 플러스 K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함수라고요. 근데 이 도형이 얘랑 어떻대요? 서로 같대요. 이거랑 이거랑 같대. 그러면 보자. KY가 이 Y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몇이었다는 거야? 2였다는 거고요. 괜찮죠? 이번에는 KX가 EX랑 같았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그럼 K값 다 구했네요 벌써? K도 X의 개수를 통해서 K값을 구하든 Y의 개수를 통해서 K값을 구하든 K는 2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K값은 2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번이냐면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페이지는 73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이동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까는 대칭이동은 대칭이었는데 아까는 뭐냐면 직선이었고 요번에는 포물선이에요. 보겠습니다. y는 어떤 친구가 있대? 10번 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적어줄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대. 이 친구를 갖다가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었을 때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래요. 이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래. 이랬을 때 상수 A랑 B 값이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다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어. 그쵸? 이 도형을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선생님 얘랑 똑같은 건 거야? 아니야 예시예요. 예시.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자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은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로 갈 거고요. 여기 있는 꼭지점은
이만큼의 거리가 그만큼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 거울에 비친 반대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친구가 그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랑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꼭지점에, 이 친구의 꼭지점과 이 꼭지점에 어디는 똑같아요? X랑 Y 좌표 중에서 어디의 값은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Y 값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Y 값은 똑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A래. 그럼 여기는 X 좌표가 몇일까? 그냥 A겠죠, 그쵸? 선생님 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이참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 새로운 함수의 꼭지점이 3,-1이라면은 원래 함수는요, 이 친구와 뭐는 똑같았을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높이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여전히 -1일 거고요. 그 대신 대칭 이동하기 전에 원래 함수의 X좌표랑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한 이 친구의 꼭지점의 좌표랑은 부호는 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의 꼭지점은 -3,-1일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몇이야, 지금? 그냥 1인 거잖아. x제곱의 개수가 몇이다? 그냥 1이다.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y는 x의 빼기 꼭지점의 x좌표. 이게 원래 꼭지점의 x좌표야. 뭐를 통해서 알아낸?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통해서 알아낸 원래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라고요. 괜찮죠?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괄호 그냥 이해해 주세요. 중괄호 대괄호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쓸게요.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 -1.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여기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그냥 생략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쓰고. 이 친구 전개 한번 해볼까? 이 친구 마이너스 만나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잖아. 이 친구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하면은 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플러스 그렇죠. 6x 3 제곱하면 9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거 1 빼시면은 상수항은 플러스 8. 그래서 개수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 얘랑 어때야 되는 거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6이었고요. b 값은 8이었겠다. 괜찮죠?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페이지는 똑같이 73페이지에요. 프린트. 이번에는 대칭 이동할 건데 원이라는 친구를 좀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두 원이 있어요. 원 하나는 뭐냐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16이라는 원 하나랑 요번에는 x 플러스 글씨 좀 이상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x 플러스 b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라는 친구가 있대. 이 둘의 관계가 뭐래요? 어떤 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선생님 보면은 지금 뭐 외워서 푸는 게 없어요. 선생님도 그리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려놓고 판단하세요. 얘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면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랑 이 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 거야? 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려놓고 판단하자고.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끼리 무슨 좌표는 서로 똑같니? 그렇죠. x좌표는 서로 똑같잖아.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인데? 여기의 값을 0 만드는 x값이 바로 이 원의 x좌표인 거잖아. 이 컴마 여기는 마이너스 a인 거잖아. 그쵸? 선생님 반지름은요? 여기서 반지름은 그다지 안 중요하죠. 이 친구들 그냥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반지름은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b 컴마 마이너스 3. 봅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원은 무슨 좌표는 서로 같더라? x좌표는 서로 같더라. 그러면 2랑 마이너스 b랑 서로 어땠다는 거야? 같았다는 거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의 y좌표랑 여기의 y좌표는 절대값, 다시 말해서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같지만 부호는 서로 어떻다? 서로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든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서로 같아지겠네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이 점에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만 여기 있는 점에 y좌표랑 같아질 수가 있다. 따라서 a는 3이었던 거고 b는 몇이었던 거예요? 여기다 적을까? b는 마이너스 2였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이번에는 17번 하나 볼게요. 17번. 74페이지고요.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무슨 문제냐면요. 이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좀 섞을 거야. 점 2,a가 있대. 이 친구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할 거야? x축에 대해서는 대칭이동. 그랬을 때 y좌표가 이러한 과정을 두 개의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점이 새롭게 찍히겠죠. 그 점의 y좌표가 몇이더라? y좌표가 마이너스 4래요. a의 값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볼게요. 2,a를 우선은 y축으로 3만큼 올리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a에서 y 좌표를 3만큼 올린 거니까 2,a에다가 몇 더한 거? 그렇지. 3 더한 게 되겠네. 그쵸? 쉽네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무슨 좌표는 서로 똑같지만 대칭 이동한 점과 하기 전의 점에 x좌표는 서로 같겠지만 y좌표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새로운 점은 어떻게 될까? x좌표는 서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y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더라. 이 점이 y좌표가 몇이래? 마이너스 4래. 즉 요만큼이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으니까 괄호 안의 값이 4가 되기 위해서 a 값은 1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죠? 그쵸? 집합과 명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딱 두 문제만 풀고 우리 특강 녹화분을 종료하겠습니다. 75페이지. 75페이지에 21번 문제 볼게요. 여기 어떤 거냐면 21번 문제는 요번에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문제네. 1,a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를 갖다가 어디에 대해서 3,2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 그랬더니 어디가 됐더라? 그 점이 b,-1이 됐대. 그랬을 때 a값과 b값을 좀 구해주세요. 요런 문제네요. 그러면은 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기에 1,a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3,2라는 친구가 있어.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요만큼 간 만큼 이만큼 갔었을 때 생기는 요 새로운 점 있죠. 이 새로운 점이 어디라는 거야? b,-1이라는 거겠네요.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의 x축과 평행하게 그린 거지. 이거 원래 x축과 평행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어디야? 3,2죠. 다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어디예요? 3,2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이 중점의 x좌표, y좌표를 좀 이용해서 a값, b값이랑 a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우선은 두 점의 중점 한번 구해봅시다. 중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좌표끼리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b 플러스 1. 그거를 뭐 한 거? 반으로 나눈 것이 중점의 x좌표인 3과 어떻더라? 서로 같더라. 그 다음에 두 점의 중점의 y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려면 y좌표끼리 뭐 한 다음에 더해준 다음에 그거를 뭐 한 거? 반으로 나눈 것이 중점의 y좌표인 2와 어떻더라? 서로 같더라.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6 되고요. 양변에 곱하기 하면은 6 되고요. 그러면 b값은 5였었겠구나.
양변에 2 곱하면요 4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넘어가면 a도 5였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여전히 75페이지고요. 24번 보는 거예요. 두 점이 A, B 각각 있었을 때 X축에 대해서 P가 있대요. X축에 P가 있을 때 A에서 P까지랑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좌표 평면을 굳이 설정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5,1에 있대.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대요. 아이고,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네. 마이너스 2,1이라는 친구가 있대. 요때 이 X축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P가 있대. A에서 P까지의 거리랑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이었을 때 이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최소값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P가 이동하고 있는 그 축에 대해서 이 점이 됐든 A가 됐든 B가 됐든 뭐 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미안해요.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그러면 A를 대칭 이동해 볼까? A를 대칭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A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다시랑 A는 어떤 좌표는 서로 같니? 서로 같은 거는 X축 위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니까 두 점은 X값은 X좌표는 똑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만큼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Y좌표가 1이면 여기에 Y좌표는 그냥 1이 아니라 그쵸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뭐랑 같더라. A에서 P까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더하는 거는 A-부터 P까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더하는 거랑 똑같더라. 그러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랑 B를 한 번에 이은 요만큼의 거리가 되도록 P가 여기에 위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쓰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주면은 이만큼의 거리는 몇이에요? 이 점의 B의 좌표 이 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5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는 3차이 나네. 그치?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야? 이 점의 Y좌표인 1 5이? 안 돼. 난 이때까지 잘못 썼네요. 근데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못 썼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2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거리는 몇이다? 2다. 요만큼의 거리는 몇이다? A-Y좌표에 절대값을 씌운 거. 왜냐면 음수니까 1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3이고요. 여기도 길이가 2 더하기 1에서 3이니까 1대 1이네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루트 2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오잉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 미안해. 계산만 빨리 다시 합시다. 자 보자.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그 둘 사이 거리는 3이 아니라 몇이에요? 그쵸? 4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거리는 2고요. 이만큼의 거리는 이 친구의 절대값 씌운 1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는 3이 되겠네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뒷변의 길이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5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 너무 싫어. 자, 다음 특강부터는 뒷페이지에 있는 집합과 명제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특강 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찍먹 하는 거예요. 찍먹. 나중에 뭐 하려고? 여름방학이랑 2학기 됐었을 때 학교나 혹은 정규 수업 들을 때 좀 더 편하게 이해를 빠르게 돕게끔 하기 위해서 찍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